LIG 넥스원은 이제 천궁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에 보이죠?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뭔가가 로켓 같은 게 날아가고 있죠. 이게 LIG 넥스원이 자랑하는 천궁입니다. 그러니까 뭘 날아가는 거냐? 적의 미사일이 올 때 LIG 넥스원의 천궁이 올라가서 요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사드랑 비슷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사드를 갖다 대신하는 게 한국의 LIG 넥스원 천궁인데 그 가격 대비 5분의 1, 7분의 1 가격이라는 거예요. LIG 넥스원의 천궁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그 증액이 되면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라올 때 야, 비싼 미국의 이제 사드 말고 그 한국의 LIG 넥스원 천궁을 갖다 쓰자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 LIG 넥스원의 그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왜 갑자기 이걸 LIG 넥스원을 꺼냈느냐? 금요일날 공시에 뭐가 나냐면 GIC는 어디냐면 이제 싱가포르 국부펀드입니다. GIC에서 LIG 넥스원 주식의 140만 1715주 늘렸다. 이게 참 1715주는 뭐냐? 140만 주 140만 주인데 얘기할 수 있는데 지분율을 보면 재밌습니다. 지분율은 0에서 6.37%가 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거 누르면 공시가 나옵니다. 2천억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2천억만큼 우리 LIG 넥스원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가 LIG 넥스원의 3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대 주주는 당연히 LIG이고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 3대 주주로 이제 급격하게 들어섰습니다.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IG 넥스원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큰 손에게 사고 했다는 건 알려졌었어요. 근데 이 외국인 큰 손이 누군지가 이제 이번에 등장한 것입니다. LIG 넥스원의 수익률을 보면은 6개월간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115%. 6개월 전이니까 8만 원대였죠. 8만 원대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 점프했습니다. 이 점프할 때 뭐였냐면 LIG 넥스원이 그 미국의 로봇계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막 당시 방산과 작년에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테마가 다 같이 있으니까 이때 한번 점프하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야 별볼이 없네 내려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 금요일날 장마가면 18만 3,300원 사상 최고가를 갖다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IG 넥스원을 6개월 전에 샀으면은 100% 넘는 수익을 거뒀는데 아쉽죠. 예, 생각하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아닙니다. 6개월 수익이 110% 넘었는데 아쉽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LIG 넥스원의 기술 천공 이건 다 알려졌었어요. 근데 왜 이 시기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느냐? 첫 번째 모멘텀은 로봇계를 인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 방산입니다. 사우디에서 LIG 넥스원을 갖다 수출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공시로 떴죠. 근데 사실은 공시를 뜨기 전에 11월 달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 갔다 오면서 종목은 얘기 안 했어요. 종목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사우디에 방산을 수출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방산 수출하는데 단순하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사우디의 체계, 무기 체계 자체를 우리 한국 방산이 바꾸게 된 것이다. 이거를 3번인가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그 말은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데 수치와 종목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육군이 없는 지상군이 없는 사우디에서 강력한 도입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무엇이냐? LIG 넥스원이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는 제가 예전에 출연했던 한국경제 TV에서도 제가 수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 방송과 제 정보를 보고 사신 분들이라면은 6개월 동안 무려 110%라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책주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갖다 투자할 때 투자한다고 수익을 거두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몇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살펴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밀고 가는 것만큼 강력하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 공시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3번이나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바꾼다. 방산을 수출한다. 그러면 조금만 그 기사만 검색해 보셔도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냐? LIG 넥스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주가가 안 오르지? 주가 안 올랐어요. 예, 안 올랐죠? 하지만 대통령이 3번이나 얘기했으니까 그걸 믿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대통령께 강력하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믿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정책주만큼 확실한 그 수익을 거두기 위한 좋은 주식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거론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이냐면 이제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의 그 HC 이거는 이제 장영진 회장의 회사입니다. 그다음 CK 역시 장영진 회장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도합 합치면 300억 원 정도의 지분을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을 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장영진의 두 회사인데 이걸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조짐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시를 보면 나와요. 공시를 보면은 이 두 가지 공시를 보면은 CK에 대한 그 정보, HC에 대한 정보를 보면은 아 장영진 회장 측에서 매입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고려아연의 장병희가와 최의허가가 3대가 사이좋게 공동 경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5, 6년 전에 최기호 가의 일가인 최윤범 부회장이 등장을 했다가 심지어 회장까지 됐어요.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이라는 무거우면서 재미없는 주식, 무거우면서도 언제나 캐시플로우는 창출이 되지만 변화가 없는 왜? 고려아연, 아연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최윤범 회장이 등장하면서 처음 등장할 때 부회장 등장하면서 야 우리 바꿔보자. 우리가 비철금속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어느 때다? 아무도 몰랐죠. 근데 최윤범 회장은 지금은 2차 전지의 시간이다. 2차 전지의 그 밸류체인이 다 비철금속 아니냐. 2차 전지에 뭐가 있습니까? 망간, 니켈, 크롬.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다. 2차 전지, 비철금속. 왜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최윤범 회장이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었어요. 드라이브 걸었더니 뭘 했냐. 하나그룹이랑 제휴를 했어요. 자사주를 매입을 했어요. 자사주를 맞교환했어요. LG도 자사주를 맞교환했어요. 현대차는 자사주를 맞교환하지 않고 그 제3자 배정으로 돈을 투자를 받았어요. 제휴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려아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지배구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다른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자사주 매입을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A라는 회사의 주식을 B라는 회사가 자사주를 가져가요. 그러면 A라는 회사는 거꾸로 그만큼의 B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져가요. 자사주 맞교환이죠. 예전에 현대차랑 KT가 자사주 맞교환을 하고 네이버와 CJ가 자사주 맞교환을 했어요. 우리는 지분 제휴를 통해서 양사의 비즈니스를 갖다가 더 탄탄하게 협력을 한다. 이런 취지인데 이 자사주 매입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자사주라는 건 회사의 잉여 자금으로 주식시장을 장중에 매입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해온 자사주는 기존 주주들의 모두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사주를 교환하면서 경영진이 최윤범 회장이 우리 자사주 줄 테니까 하나 너네 자사주를 줘. 하나 입장에서 좋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가져가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는 원래 경영권이 없었거든요. 하나그룹이 인수한 자사주는 하나그룹이 가져간 하나그룹의 고려아연 자사주는 의결권이 생겨요. 그러면 주총에서 누군가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일이 생길 때 하나그룹은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이겠냐. 장병희 가야겠냐. 최기호 가야겠냐. 최윤범에게 표를 던지겠느냐. 장병희에게 표를 던지겠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최기호, 최윤범의 표를 던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그 사람과 같이 공동 경영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맡겨냈는데 만약에 부득불 주총에서 표 대결을 펼친다면은 당연히 최윤범한테 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게 자사주의 마법인 동시에 자사주를 통해서 뭔가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술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사주를 갖다가 계속 전면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자사주 소각을 원하고 있죠. 이런 어떤 그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건 현재로서는 고려에는 갑자기 그 최기호가가 장병희가보다는 지분율이 15% 정도 늦었었어요. 뒤쳐졌었는데 최윤범 회장이 열심히 하면서 처음에 선수백쳤겠죠. 야 윤범이 잘한다 했겠죠. 근데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눈뜨고 코베인 걸 당한 거예요. 왜? 장병희가와 최기호가가 원래는 15% 정도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병희가 부랴부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계속 지분을 매입하고 있어요. 경영권 분쟁이 생긴 것이죠. 근데 캐스팅 버튼은 국민연금이 8%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총에서 표대결을 펼칠 텐데 국민연금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국민연금은 제 생각에는 최윤범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던 고려아연을 바꾸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지만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이 사실 안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봅니다. 주식과를 볼까요? 주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어요.
파란 게 이제 고려아연 주가입니다. 이게 1년 수익률입니다. 1년 수익인데 마이너스 16% 오히려 떨어졌죠. 그 노란색이 코스피인데 코스피보다 떨어졌어요. 코스피 지수보다도 언더퍼폼했어요. 코스피 지수를 갖다가 비교해 본다면은 무려 27% 정도의 언더퍼폼을 고려아연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는 국면을 인식하게 되면은 고려아연의 주가도 올라갈 거라 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고려아연 주식 가져왔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